동학은 1894년이에요. 94년에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막 선생님이 진짜 작정하고 내버리면 94년 안에 선후관계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94년 안에 선후관계를 정리해놨어요. 자기 100점 받고 싶다면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이왕표를 외우세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되면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이해가요? 자기는 95점을 목표라면 저거 하나쯤은 버렸대요. 알겠죠? 동학부터 보겠습니다. 동학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동학 안에 크게 4개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조 신원도, 그다음에 고부 농민공기, 이 다음에 1차 공기, 2차 공기. 이거 4개 끊어서 순서를 외워야 돼요. 교조 신원도, 고부 농민공기, 1차 공기, 2차 공기. 이해가니? 그래서 그 안에 순서를 먼저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쉽게 내면 자, 이게 동학인지 알면 되고, 오케이? 어렵게 내면 그 안에 순서를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해볼게. 동학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 조선기에 천주교가 들어오잖아. 천주교 뭔지 알아요? 성당 다니는 친구니? 없군요. 그래서 요즘 성당 다니는 분들은 천주교라고 해요. 당시 조선의 천주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는 최지우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그냥 그거 반대된다 해서 이름만 동학으로 붙였어요. 알겠죠? 중요한 사상, 얘네 중요한 사상, 사람이고 하늘.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뭐 이런 거 있고요. 후천개혁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은 곧 있으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냥 이런 거보다 하면 돼요. 동학은. 알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 동학을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히비다라고 해서 최재우를 사형시켜요. 여기까지 가니? 그러니까 동학을 믿던 농민들이 이게 억울한 거야. 그쵸? 그래서 최재우의 죄를 풀어주고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궁궐 앞에서 집단 상소, 또 단체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또 보은에서 충청도에 있는 동네거든요. 보은에서 단체로 또 막 시위 같은 것도 하고 보은 집회, 또 글씨가 또 이제 또 그렇죠. 집단 상소, 보은 집회. 여기가 됐니? 그러니까 이게 교조 신원 운동 때인지만 알면 돼. 오케이?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은 고부 농민공기 앞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고부 농민공기부터 보겠습니다. 전라도 고부, 지금의 전라북도쯤에 있어요. 고부에서 고부 군수가 조병감이라는 사람이야.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일단 만석보란 저수지를 지을 건데 내가 조병감이면 여러분들 강제로 일시켜요. 그래서 그 만석도 그 저수지 지을 때 억지로 가서 일시키고 만들었어요. 힘겹게. 근데 내가 여러분들 꼭 억지로 그 저수지 이용하라고 한 다음에 비용까지 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싫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화가 나서 조병감을 쫓아내려고 했던 게 고부 농민공기야. 이해하니? 전봉준이라는 농민이 주도하고요. 이때 사발통군이라는 거 들려요? 사발통군? 이게 그냥 이런 거 사발통군 돌렸다고만 알면 되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설명해볼까? 그 우리 같이 나 이제 병감이 죽이러 갈 건데 같이 할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 이해가죠? 근데 출석부처럼 이름을 위에서 적으면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누가 주동자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맞아. 원으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누구 이름을 또 쓸까? 이렇게 삥 둘러서 같이 할 사람을 모으면 이렇게 원이 돼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원순위를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원의 특징은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맨 위고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맨 위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시작점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주동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렇게 원으로 사람을 모았다 그래서 3을 통분이라 그래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굳이 저거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봉준이 사람을 모아서 보부관아가 뭐냐면 여기가 삼본시인가? 아니 군포시니? 군포시청을 보부관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아가 시청 이해하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기 군포시청을 털어요. 군포시청이 갖고 있는 돈 있겠죠?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오케이? 그리고 만석고 아까 그 저수지 있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생겼죠. 이렇게 어떤 농민 분기가 일어나면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정부에서는 아넥사라는 관리를 파견해. 이해가니? 그 아넥사 이름이 이용태야. 이용태가 이걸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더니 내려와서 농민들 더 못살게 굴어버린 거죠. 체포하고 때리고 혼내고 이해하니? 그래서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게 1차 분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분기 배경 이용태라고 써져 있죠? 이용태가 너무 사람을 못살게 굴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난 게 1차 분기. 근데 전봉준이 손아중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일으키고요. 이때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전주성 맞나? 아니야, 미안. 전주성 다음에 고부야. 고부 자체를 다 점령해버려요. 우리로 치면 이제 3번을 접수한 거죠. 이해가니? 그리고 여기 옆에 수리산 있죠? 수리산. 여기 고부 옆에는 백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요. 그 수리산에 올라가서 같이 할 사람을 더 모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4대 강령이랑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이때 구호가 제폭구민 보부만민. 제폭구민은 포악한 관리를 몰아내자. 보부만민은 나라를 걸어 백성들을 편하게 하자. 어예요. 제폭구민. 보이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동학이 황토현이랑 황룡촌 정주에서 승리했다. 여기 좀 많이 나와요. 이게 1차 분기 때다 이제 알면 돼요. 황토현, 황룡촌. 그냥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거든요, 둘 다. 그냥 누구랑 이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부랑 싸워서 이 두 곳에서 이겼다. 오케이? 이게 1차 분기 때다. 그게 중요해. 이게 하니. 그래서 동학 용민군이 얘네까지 정부 군대까지 이겼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데가 전주라는 말이다. 전주 사업 점령해요.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곳은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치면 이제 수원까지 접수한 거야. 그럼 경기도를 거의 다 차지한 거죠. 이렇게 됐니?
전주성까지 점령했죠. 정부는 2번이나 군대를 파견했는데 못 이겼죠. 주신 정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한테. 민비는 굉장히 청나라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요. 오케이? 그럼 아까 갑신정변 이후에 배웠던 조약 기억나요? 무슨 조약? 내가 할게요. 텐진조약. 텐진조약 내용 기억나니? 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 다른 나라도 같이 군대를 파견해요. 누구랑 누구랑? 청나라랑 일본이랑. 그래서 이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됐죠?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자기들 때문에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학농민군이 정부랑 화해 조약을 맺어요. 그 전주 화약이라고 해. 전주 화약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동학은 어쨌든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 끝나고 정리해줄게. 알겠죠? 동학 다 찍어줄게. 전주화약 체결해서 정부랑 화해를 맺고 이제 동학농민군은 해산하자고 그래요. 그때 조건이 패전 계약을 조건으로. 패전은 그냥 나라에 썩어 빠진 여러 가지 제도들이에요. 그런 걸 개혁하는 조건으로 동학 애들이 집에 가요. 됐죠?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를 2개 설치해. 정부가 설치한 게 교정청이고요. 이거 밑에 거야. 동학농민군이 전라도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실시한 게 집강소예요. 전주 화약 결과로 체결했다고 설치했다고 했는데 됐니? 네. 그래서 이때 패전개혁안이 여기도 있는데 동학도 있단 말이야. 설명은 해줄 텐데 갑신정변께 좀 더 중요해요. 갑신정변에서 내가 14개 정강해줬죠. 그게 살짝 더 중요해요. 알겠죠? 얘는 일단 설명해줄게. 정부와 원하는 식구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야. 정부랑. 그래서 모든 정상에 협력한다. 탄광오를 처벌하고 친일파 처벌하고 관리치록 때는 직업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지 않고 누구나 다 관리가 될 수 있다. 이해가죠? 여러 가지 기타 세금 없애고, 그것도 세금 없애고, 토지는 균등하게 나눠주고, 친일파랑 못된 처먹은 관리들을 없애버리고, 노비무수 소각하자, 신분제 폐지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과부의 제가 허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1차 과부 개혁 때 하지만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동학에 살짝 출제가 확률이 떨어져요. 얘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어서 가도 되니? 이제 1차 분기는 여기로 끝났어. 2차 분기로 볼 건데 동학농민군이랑 정부랑 화해를 했죠. 그럼 청나라 군대는 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정부가 청나라랑 일본 군대한테 집에 가라고 하겠죠. 누가 싫다 그러고 하게? 일본이 싫다 그래요. 일본은 1870년대부터 지금 94년이잖아. 70년대부터 누구를 차지하고 싶었어? 한반도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는 청나라랑 싸우면 질 것 같았던 거야. 이해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랑 협상 실패하고 협상할 마음도 없었겠죠? 어디를 점령하냐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 약간의 선빵이죠, 선빵. 이해가죠? 너 내가 경복궁 점령한데 청나라 보고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청나라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산만이 어딨냐면 충청도 앞바다에 이쯤에 있는 청나라 배를 선제 공격해버려요.
그때부터는 무슨 전쟁이라 해? 청일 전쟁. 그래서 한반도에서 둘이 싸우는 게 청일 전쟁이에요. 이해가니? 일본이에요. 아 뭐라고? 일본이세요. 아 일본 이기죠. 오케이 그거는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해가니? 그래서 청일 전쟁이 발발해요. 동학 농민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집에 가면 둘 다 집에 갈 줄 알았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안 갔죠. 일본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죠. 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일어나는 게 무슨 봉기? 2차 봉기. 오케이? 2차 봉기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일본.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일본 때문에 일어났고요. 이때 전라도의 동학 농민군을 남적이라고 하고요. 충청도의 동학 농민군을 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북적 연합했다라고 표현이 가끔 나와요. 가끔. 오케이? anyway 이제 이렇게 부대를 모아서 서울로 진격을 해요. 일본군을 치려고. 근데 일본군이랑 조선 정부군이랑 손을 잡고 내려와서 동학 농민군이랑 싸워요. 그 마지막으로 싸웠던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여기서 동학 농민군이 지죠. 그러면서 동학 농민운동 아예 끝이 나요. 이 공주 우금치 전투를 시로 쓴 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껍데기는 가라 배웠니? 예. 배웠죠? 그 시가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학 끝이고 밑에 것만 간단히 쳐보면 이 반봉건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은 하층민이잖아.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해요. 반봉건은 봉건 전통 질서라는 뜻이야. 아까 전통 질서에 반하는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동학 농민운동 개혁안은 아까 위에 패전 개혁안 있죠. 그거 가부 개혁이 반영되고요. 일부는 나중에 한일 운명에 반영돼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이렇게 됐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찍어줄게. 오케이? 일단 교조신혼운동 이때인지 알면 되고요. 고분농민군기도 그냥 이때인데 누구 때문에? 조병갑 때문에? 조병갑 때문에 일어나고 이용태가 와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것만 알면 돼요. 조병갑 이용태. 오케이? 여기 답 넘어가 되니? 근데 1차, 2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1차에서는 이 두 전투 됐니?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잡아야 되고 이용태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이겼고 전주성 점령했고 청나라가 들어와서 전주활약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설치했다까지 알면 돼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2차 분기 때 직전에 일본이 경복권 점령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고요. 일본 때문에 일어나서 일본이랑 전쟁해가지고 진 게 마지막 우금치 전투다. 거기서 동학농민운동이 졌다. 2차 분기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집어준 거 순서를 다 잡아야 돼. 순서 알겠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너무 일찍 끝나면 문제라도 좀 풀어줄까? 일단은 먼저 해볼게요. 이제 가보 1, 2차랑 1, 2 개혁을 해야 돼.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무슨 얘기 해줄까? 없어 넘어갈게요. 너네 재밌는 얘기 없니? 자기 진짜 기가 막히게 써있다. 군대에서 개구리 죽여 썰 얘기했다. 좀 징그럽나?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그렇게 막 그 나는 포병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대포가 탱크같이 생겼는데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면 항상 이런 산 같은 거에 숨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탱크가 있어. 여기는 다 잔디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여름에는 잔디가 너무 자라니까 깎아주러 가야 돼. 3번은 이제 다 같이 10명이 올라가서 잔디를 깎으러 올라갔어요.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라 그러지? 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평평해요. 그래서 위에까지 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팍 뛰어오는 거야. 풀숲에서 개구리. 아 두꺼비인가? 아 두꺼비였던 것 같다. 두꺼비예요. 그래서 막 다 난리가 났어. 두꺼비가 막. 그랬더니 갑자기 후임 중에 한 명이 달려가더니 꽤 높아요. 한 2, 3m 될걸? 걔를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가 두꺼비가 쑥 날아서 철푸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철푸덕하는 느낌이 나요. 아, 징그럽다. 그만할게요. 알겠죠? 재미없니? 그래, 좀 즐기다가 너무 역사 공부하면 지각하고 해봤어. 우리 부대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 여름이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철새 있죠, 철새. 철새 엄청 오동통통했길래 막 그 약간 오리보다 큰 애들이 막 한 30마리씩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반갑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막 고라니도 보고 그랬는데. 원래 고라니 본 적 있나요? 아 고라니 많이 봤니? 여기 많구나. 그래요. 수업할게요. 또 재밌는 얘기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1, 2차 을미기역은 그 여기서 셋 중에 하나로 돼요. 학교 선생님이 올해는 아니 기분에 따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트 던져가지고 나오는 걸로 나와요. 이해가? 셋 중에 하나 랜덤 뽑게요. 셋 중에 하나인지 알면 돼. 알겠지? 어렵지 않죠? 1차 가보기용 누가 주도하냐면 궁극기무처가 주도해요. 이때가 딱 청일전쟁 발발 직후인데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들 멋대로 궁극기무처 설치해서 1차 가보기용 주도해요. 이해가? 근데 궁극기무처가 주도한 개혁은 1차 가보기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글에서 문제에서 궁극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1차 가보기용이에요. 이해하니? 그래서 일본이 주도는 했지만 걔는 전쟁 때에 바빠서 나름 자주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누구의 운동 개혁이 반영됐냐면 갑신정변이랑 동학농민운동에 요거 아까 그 개혁안 2개 있죠? 갑신정변 14개 전망이랑 동학농민운동의 폐정 개혁안이 여기 반영돼요. 오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나라 연호 폐지예요. 그래서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라고 해. 조선이 1392년에 개국, 건국됐잖아요. 그 1392년을 1년으로 삼아서 연도를 세는 거야. 이때면 한 500 몇 년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거는 청나라 연호를 폐지했다라는 뜻은 우리는 더 이상 청나라를 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랑 언제부터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냐면 우리가 1637년부터 맺었는데 이제 이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던 조공채권 관계가 드디어 끝나요. 이해가니? 우리는 청나라 빵 셔틀에서 더 이상 이제 벗어난 거죠. 이해가? 이해하죠? 빵 셔틀 끝. 그리고 국내부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고종이랑 민비는 정치를 하지 말고 뭐 왕실 제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지내야 되잖아. 그런 것만 고종이랑 민비는 국내부에서 해라.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6조 이후의 병형고 우리 조선 때 배웠죠. 그걸 파란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그리고 경무청 설치요. 지금의 경찰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 보면 탁지화문으로 재정을 이뤄놔요. 이 재정 이뤄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통장이 있니? 네. 여러 개 있니? 네. 그쵸? 여러 개 있는 학생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뭐 월급을 받고 통장을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가 맞아, 관리가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넷플릭스를 두 통장에다 연결해버리면 나는 이쪽 통장에서도 넷플릭스 요금제 내고 여기서 넷플릭스 요금제 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가니?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통장을 하나로 합친 걸 재정 일어나야 돼. 이해 가니? 그래서 탁지안문이라는 기관에서만 나라 돈을 관리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화폐를 이제 은을 화폐로 써요. 은 본위 화폐제도 실시에 따라 줬고요. 조세는 급납파. 다시 써볼게. 조세 급납파. 조세 급납파. 이게 조세 급납파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쌀이 아니라 화폐로 동전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다음에 도량형 통이에요. 도량형은 무게나 길이나 이런 거의 단위야. 이런 거 동네마다 다르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랑 킬로미터로 이제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오케이?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신분제 폐지죠. 우리가 청동기 시대부터 한 대략 우리 고조선 청동기 시대니까 기원전 2000년부터 신분제가 있었는데 그 4000년 넘게 이어져온 신분제가 드디어 없어졌어요. 오케이? 노비제 폐지도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금지할까? 조금 특히 여성분들 막 15살에 결혼하는 게 심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였으면 여러분들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일찍 결혼했잖아. 그런 거 이제 없애버리는 거지. 이해가? 과부의 제가 허용. 과부의 제가 허용. 혹시 과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아요. 그 남편이 돌아가신 여성분들 있죠. 상대적으로 남자 수명이 덜 짧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혼은 둘째치고 사별했을 때 있잖아. 남편분이 죽었을 때 재혼이 불가능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선시대는 경제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재혼을 허용해주자. 그리고 고문, 연좌제 이런 것도 폐지해요. 근데 이런 거 다 우리 대한민국 한 90년대까지는 다 안 됐던 거잖아. 그죠?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야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나와요. 알겠죠? 이게 1차 때인지 알아야 돼. 지금까지 써준 거 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신분제 폐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 2차 가보기업 보겠습니다. 2차 때 군국기부처 폐지예요. 그러니까 군국기부처는 1차 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때 고종이 2차 때 뭐를 발표하냐면 홍범 14조를 발표해요. 근데 이 홍범 14조 중에 이 4개를 내가 가져왔거든요. 여기가 자료국인데 얘들아 여기 보이니? 예.
이게 홍범 14조 4개야. 하나씩 보면 조선 자주국이다. 이거 청나라 4대 폐지한 거랑 똑같죠. 왕실과 국정사원 분립. 이거 국내부 신설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탁제함으로 경제 일어나. 그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은 아버지 폐지랑 똑같아요. 이거 어디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똑같아? 언제 발표한 거랑 똑같아? 1차 때 발표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1차 때의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홍범 14조는. 근데 언제 발표했다고? 2차 가독이었대. 그러면 이거 만약에 봤을 때 그 여기 밑에 분명 홍범 14조라고 써줄 거란 말이야? 오른쪽 아래? 그러면 홍범 14조가 나오면 몇 차 개혁으로 찍어야 돼? 2차 가부 개혁으로 찍어야 돼요. 알겠죠? 내용만 보고 1차로 고르면 안 돼? 그래, 그럼 2차 가부 개혁 나머지 개혁 보겠습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왕의 권한은 더 줄어들어요. 오케이? 파라도는 7부로 바꾸고요. 이거 왜 내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조선 8도 있죠? 전라도, 경상도. 오케이? 이걸 23부로 바꿔요. 이거 문제는 뭔지 아니? 난 2년 있다 없애거든요. 왜 이런 거 시험에 내는지 모르겠어. 다시 그냥 불편하니까 또 다시 전라도, 경상도 그거 쓰는 걸로 2년 만에 바꿔요. 오케이? 근데 2차 때인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권이 독립되죠. 그전에는 누가 재판을 담당했냐면 지금을 치면 삼본 실장님이 재판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재판관이 따로. 오케이? 경제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예산제도 시행하고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진짜 여기서 극히 확률이 줄어요. 오케이? 자기 120점 맞고 싶으면 외우세요. 오케이? 밑에 볼게. 그다음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교육 입국 조사로 반포해요. 그러니까 교육 입국 조사의 내용은 우리도 이제 서양처럼 지금의 우리 초중고 학교 있죠. 그런 제도를 이때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게 교육 입국 조사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외국어학교, 한성 사범학교 등등 어떻게 학교를 세울 건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냥 교육 입국 조서가 2차 가보고 계획 발표됐다고 알면 돼. 오케이? 됐니? 그냥 천천히 하면 그냥 딱 내용만 하면 끝나겠다. 어떤 게 좋니? 빨리 하고 문제라도 풀어주고 하면 천천히 할까? 상관없니?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제 1895년의 상황을 살짝 볼 거예요. 가끔 또 역사에 심취하신 선생님들은 이것만 따로 돼요. 1895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아까 누가 이겨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오케이? 시모노세키 이게 일본 지역 이름이에요. 가끔 있더라 이 상황 물어보는 사람들.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야도만도랑 타이완을 차지해요. 야도만도는 어디냐면 여기 요동반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랴오통반도라고 해요. 중국 발음으로. 그리고 타이완은 대만이에요. 대만 가본 사람? 그래요. 많이 가죠 여기. 대만, 타이완은 누가 가져가? 일본이 가져감. 근데 이제 중국은 일본한테 졌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중국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잖아. 이제 방 빼고 한반도를 또 호시탐탐 노리던 한 나라가 있어요. 누구? 러시아.
이거 파란색으로 해줄까? 잘 보이니 파란색? 여기 러시아가 여기 붙어있죠 우리나라. 러시아도 만주랑 한반도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일본이 먼저 가져갔죠 만주를.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이랑 손을 잡고 일본 보고 레아토마도 벡터네라고 한 게 삼국 간섭이에요. 일본이 지금 당장 러시아까지 이길 수 없으니까 레아토마 반납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민비 입장에서는 자기는 항상 청나라한테 의지했었는데 청나라는 졌죠. 그런데 저기 옆에 보니까 키도 크고 머리도 금발에 피부도 하얀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을 이기는 걸 봤죠 방금. 여기까지 가니? 그 누구랑 친하게 지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 친러 정책이라 그래? 일본이 계속 싫어. 내가 민비는 일본을 계속 싫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싫을까요? 민비가 싫겠죠. 자기 두고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니까. 당신은 야만의 신이잖아?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없애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민비를 없앤 사건이 을미사변이에요. 굉장히 잔인해요. 이거 막 어떻게 그러니까 스파이 미리 심어놓은 다음에 그 무수리 중에 일본인 스파이를 심어놓은 다음에 얘가 민비라고 찍어준 거야. 걔를 민비를 납치해서 죽은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려. 무섭죠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비가 죽는 게 을미사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이랑 아까 이모블란 때문에 민비 장례시켰다라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을미사변 이후에 진행된 게 뭐라고? 을미개혁이요. 오케이? 가끔 또 군대 제도를 개혁하거든요. 이건 120점 맞고 싶으면 외우세요. 알겠죠? 밑에 많이 나온 거 내가 빈칸 뚫어놨어. 연호를 사용해요. 건양이라고 연호를 사용해요. 여러분 연호는 뭔지 알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태양력. 달력 셀 때 우리 양력, 음력 들어갔죠? 태양력이 양력이고요. 이전까지는 음력을 썼어요. 달을 기준으로. 이해가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 때까지는 음력 많이 썼는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요. 어쨌든 그래요. 그때부터 양력을 쓰긴 써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음력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시행이면 단발령 시행이요. 그 조선은 남자들도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죠. 죽을 때까지 치렁치렁 기른단 말이야. 뭐라고? 그 신체 말고 수지부라 해서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이니까 자를 수가 없대. 아니 어쨌든 그걸 한 번도 안 감고 하면 얼마나 그 안에 벌레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머리 감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르겠다고 하니까 난리를 쳐요. 양반들이. 절대 못 자르니까 차라리 죽겠다. 진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머리카락 자를 거야. 그게 단발령이에요. 근데 고종은 자기가 직접 먼저 잘라요. 이해가니? 그 다음 중두법. 이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때 세워져요. 윤리개혁 때. 오케이? 그리고 우편 업무도 아까 갑순정부 때 불탄 거 있죠? 무장충국 이때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 을미사변이랑 단발령 때문에 양반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게 을미의병이고요. 고종은 마누라가 저렇게 죽었죠. 일본한테 죽었잖아. 무서워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한반도에 들어온 러시아 외교관들이 사는 곳 있죠. 서울 종로구에 있거든요. 거기로 도망가요. 그걸 아가파촌이라고 합니다. 아라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러시아를.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아가파천이고 고종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이후 죽을 때까지 커피랑 쿠키만 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음식은 먹으면 독이 있을까 무섭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거만 먹고 살겠어,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아가파천 때문에 을미개혁이 중단돼요. 그것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끝. 이건 셋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면 돼. 알겠죠? 우리 이제 2개 남았거든요. 대한제국, 독립협회랑 대한제국.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제국? 독립협회랑 대한제국. 한 지금 42분인데 55분까지 쉴까? 괜찮니?